네, 총재님.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5%를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한 거에 대해서 미국 국채 수급의 문제이지 안전자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안이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발 고금리 쓰나미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경제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이자율이 높게 오래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을 강조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했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부채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소득의 반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70% 이상 빚 갚는 데 쓰는 국민이 295만 명이고 소득 전체를 빚 갚는 데 다 써도 모자란 국민이 171만 명이나 되고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다중채무자도 448만 명이나 됩니다. 아시죠?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자영업자 대출은 49조나 늘어서 1044조이고 기업 대출도 132조가 폭증해서 1925조나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이 나라 경제의 2.3배나 됩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 현재 5대 시중은행 이자 수익은 9조 6천억이나 되며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부채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통화, 금융정책을 책임진다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정부 눈치나 보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조력이나 하면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든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재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이렇게 폭증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존경하는 양 의원님, 제가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제가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할 때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는 지금 1, 2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통해서 늘어났고 특히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증폭될 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순히 이 순간에 증가한 게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는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지난 10월에 내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제일 큰 위험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해서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PF가 잘못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조금 완화시켰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다시 강화시켜서 이 가계대출이 떨어지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 따라 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만 말씀하세요. 한국은행은 어떤 책임을 느낍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길게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이번 일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저희가 점차적으로 가계부채를 이자율이나 이런 정책도 정부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만일 100% 미만 90% 가깝게 제 임기 때 간다고 하면 저는 그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시면 너무 빨리 조절하려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책임과 반성은 없군요. 예? 대책도 없군요.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시기를 실기하고 6차례나 계속 미루면서 부채를 폭등시키는 거에 가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았던 호주나 캐나다는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가계부채를 줄였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윤 정부는 부동산을 경착륙시키겠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DSR, LTV, 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늘리고 가계부채를 폭등시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총재께서 위험 경고를 했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역할 한 게 없어요. 지금 변명만 하고 계신 거고요. 총재
총재께서는 여기저기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재정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망가진다. 그러고 다녔습니다. 원론적인 문제제기만 하고 본인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자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큰 113조나 일시차입금을 쓰고 심지어 적금 깨듯이 환율 방어를 위한 외국한 평형기금 수십조까지 돌려막기에 동원하겠다고 하는데도 국가 부도 사태로 치닫고 있는데도 기재부나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 총재께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김진태발 채권 위기 시에 대출 제도를 개편하더니 올해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후에 다시 한번 대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비상거시경제회의 결과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리 기업에만 여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국은행법 80조를 임의로 해석하게 해서 새마을금고에까지 여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제2금융권까지 넣어서 적격담보대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재부가 요구해서 이런 결정한 거 맞죠? 중앙은행이 정부의 요구 없이 느닷없이 알아서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니 새마을금고 등 40조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 있습니까? 중앙회에 유동성 유동성을 저한테 간접적으로 저희 지원했습니다. 얼마 지원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어느 정도 언제? 지난번 새마을금고 사태가 좀 확대됐을 때 중앙회가 은행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시장성 자산을 유동화할 때 저희들이 좀 도와줬고요. RP 제도를 통해서 그것은 적격담보로 취급하고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하던 일반적인 업무와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지원했어요? 제가 그 숫자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P 지원하게. 예. 네. 한국은행의 새마을 금고 지원은 금융 시스템이 부실화하거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나 개입해야 되는데 새마을 금고가 한국은행법상 대출할 수 없는 비영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PF 대출 부실화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만일 고위험 사업에 큰 수익을 얻으려다가 실패한다면 새마을 금고를 구조조정시켜야죠. 중앙은행이 도덕적 회의를 조장하고 금융 생태계까지 흔들면서 왜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만약 한국은행이 새마을 대규모 부실을 지원한다면 책임은 물론이고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와 국정조사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과 총재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지원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아닙니다. 저희가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은행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총재 마무리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양 의원님께서 제기한 너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큰 틀로 봤을 때 한국은행이 한 많은 결정이 정부의 요구에서 한 거냐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나중에 평가는 저희가 물가만 보고서 정책을 했을 때는 그런 고민이 없는데 물가와 금융안정과 환율 또 경기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면만 보시면 나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균형 있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지 마시고 한 1년이나 1년 반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랜딩을 했는지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